지난번에 몇 번까지 했죠? 11번? 12번을 차례? 12번. 12번이 있어 혹시? 없지. 그래서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있으면 내가 애들 주고 여기 바깥에는 혹시 이 안에 있을 건데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 있네. 있어. 자, 12번이에요? 12번. 예. 어머머리? 아니, 어머머리가 아니지. 개사슴록. 예, 미안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12번. 지금 기억, 공무원 필수 부수 이해를 통해서 지금 한자를 익히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사슴록. 여러분들 이 시간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합니다. 지난번에 요즘에 필기시험 합격한 경우 이렇게 지금 현재 면접 특강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더러 이제 찾아와서 안타깝게 필기시험이 되지 않은 그런 학생이 그래도 국어가 그래도 상당히 잘 맞아서 95점 맞게 하지만 다른 과목이 부진해가지고 필기시험 합격하지 못했더라고. 그때 한자가 하나 틀렸대. 95점에서 한자 하나. 그래서 선생님, 내가 다른 학원에서 토요일 날 수업해 주는 것이 있거든. 그때 주로 한자를 많이 해줬어요, 토요일 날. 그랬더니 선생님, 토요일 날 수업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후회를 3월 달에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후회를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꼭 반드시 제가 곧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수업을 받았다면 국어 100점 아니야, 그지? 그러면 혹시라도 또 합격문을 두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이런 한자를 통해서 내년에 있을 시험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지금 한자 특강 1단계는 필수 부수를 통한 한자 이해,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이제 단어 중심으로 필수 부수 속에서 발췌된 단어 중심으로 한자 이해, 세 번째는 발음 요소를 고려한 형태가 비슷한 것들이거든. 그걸 통해서도 한자 3단계를 하게 되면 공무원 시험에서 필요한 한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저 중에 첫 번째 개사슴록. 이 개사슴록은 큰 개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큰 개편. 우리 개견자도 있죠. 개견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다 같이 아무래도 이게 할 때 개견자 있잖아. 개견자 있죠. 이것도 개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 그 다음 개사슴록 이것도 개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좀 더 큰 개, 작은 개보다는 좀 더 큰 개를 얘기할 때 이걸 많이 쓰게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부수가 들어가면 개 모양을 본뜬 부수를 쳐서 개, 방으로 쓰이면 글자 그대로 쓴다. 또는 밑줄 짜기나 개, 짐승 또는 짐승의 속성은 뭐죠? 좀 사나운 기질을 갖고 있지. 그래서 저 속성을 좀 사납다라고 할 때 그런 속성을 드러낼 때 이와 같이 개사슴록변 큰 개변을 쓴다는 사실도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랑캐적, 여호, 시기할시, 오히려 유, 옥자 또는 모양상자 등의 대체로 다 뭐가 들어간다 하지? 개사슴록. 물론 모양상자에 개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방에 쓰일 때 원래 그 모양으로 그대로 쓰였지. 변에 쓰일 때는 이와 같은 개사슴록으로 바뀐다. 즉 개견자가 변으로 올 때 개사슴록 같은 모양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서 그 중에서 주요 한자 봅시다. 주요 한자 읽기 첫 번째. 개처럼 달려들어 얼굴빛이 푸르게 변하니 시기할시. 시작. 시기할시. 그래서 우리가 개사슴록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푸를 청자가 들어가면 개사슴록이 푸를 청자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름표를 쓰지 않지만 짐승처럼 개처럼 지저댄다. 막 입술이 막 파랗게 돼가지고 말이죠. 상대방에 대해 질책할 때 있죠. 화낼 때 있죠. 이때 그렇게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개사슴록 변에 풀을 청자 쓰면 시기할 시자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다 같이 시작. 시기한다. 이 기자가 끓일 기자.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몸기자. 몸기자에다가 마음심을 쓰면 여기에서 음을 따왔고 여기서 뜻을 따와서 끓일 기. 시작. 끓일 기가 될 거고 여기다가
망할 망자에다 마음 심을 쓸 때 있어. 알습니까? 이것은 이질망. 시작. 이질망. 이질망하고 꺼릴기하고 헷갈리면 안 돼. 망할 망자에다 마음 심을 쓰게 되면 이질망자가 되고, 몸기자에다 마음 심을 쓰게 되면 뭐가 된다? 꺼릴 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을 또 바꿔서 신방변, 마음심, 신방변 여기다가 뭘 써서 망할 망자 쓸 때 있죠. 이때는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수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보면 이쪽으로 왔죠? 네. 이쪽으로 왔지? 그러면 이거는 바쁠망. 다 같이 바쁠망. 이건 바쁠망. 마음을 잊을 정도로 그만큼 바빴다 해서 바쁠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옥이 뭘까요? 옥. 이게 옥이라는 것인데, 이쪽에 봐봐요. 자, 왼쪽에도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개가 있어요. 개견자는 왼쪽에 있을 때만 이 모양으로 바뀌어요. 오른쪽에 방으로 있을 때는 그대로 원 모습으로 돌아온다. 근데 여기다 뭐가 있어? 가운데 말씀 원자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양쪽에 개가 지켜 서 있어서 말조차 하지 못하라고 하는 거야. 그곳은 바로 어디다? 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언젠가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고창이라는, 전라북도에 보면 고창이 있어요. 고창. 고창에 가면 고창 읍성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읍성들이 그대로 좀 복원돼서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나주 읍성이 있죠. 낙양 읍성이라고 하는가? 거기에 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해미에 또 읍성이 있죠. 해미 읍성. 그 다음에 고창 읍성. 세 곳이 있는데, 고창 읍성에 갔을 때 그 성문을 통과해서 가니까 왼쪽에 옥이 있더라고. 그래서 딱 보면 옥이라고 써놨어요. 옥. 그래서 왼쪽에 옥을 써있다. 그래서 먼저 얘기했죠. 안 했나? 왜 그렇다면 이렇게 성문 바로 들어가자마자 옥이 있을까? 보통 옥이라는 것은 흉악범들할지 죄를 범한 자들을 가둬놓는 것이 바로 옥인데, 왜 그렇게 옥을 성문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다 왜 옥을 놨을까?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해설사의 말, 문화 해설사 있죠? 역사 해설사라고 하는가? 문화 해설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질문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옥이 보통은 다 후미진 곳에,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놓잖아요.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볼 때 갇혀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심리적 충동이 강하다, 약하다? 강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저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흑심을 먹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멀리 좀 뭔가 떨어져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은 곳에 그런 곳이 있어야 마땅한데 성물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해설사가 설명하기를 저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인즉슨 죄를 지면 죄값을 저렇게 받는다라는 사실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죄인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보게 함으로써 보는 사람도 교인이 되지만 그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그 창피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와 개를 풀어 지키며 무슨 말 하는지 감수하는 것이니 감옥고. 그래서 첫 번째가 옥에서 죽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윤동주랄지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육사 같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죠. 옥사. 시작. 옥사. 유관순 열사도 뭐다? 시작. 옥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옥했다라는 거죠. 감옥에 갇힌 것이 투옥이지 않습니까? 옥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투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각편 13번째 항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통나무를 쪼개어서 한쪽에 오른쪽 모양을 본떠서 널리 조각을 뜻한 부수글자로 조각 또는 한쪽, 아주 작음 등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이는 것이 뭐다? 조각 편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죠?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조각 가운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오른쪽의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고, 왼쪽의 모습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장자 있어 없어 제 2번에 있죠? 그런 모습도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각과 관련돼서는 이런 두 가지 모양을 갖고 있다. 알겠지? 왼쪽으로 갈 때는 이런 모양과 관련돼서 그 왼쪽 오른쪽에 그런 판자가 쪼개지는 어떤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뒤집었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는데 나무 조각에 글자를 갖다 새겨서 뭐죠? 뒤집어서 찍게 되죠. 그래서 이 반자가 뒤집을 반. 시작. 뒤집을 반자가 됩니다. 뒤집을 반자. 그래서 나무 조각에 글자를 새겨서 뒤집어 인쇄하니. 시작. 인쇄할 판. 시작. 인쇄할 판. 그래서 출판이라고 하면 됩니다. 출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그 판에다가 그림을 그리죠? 색이죠. 그래서 또 뒤집어서 찍잖아. 그래서 판화. 시작. 판화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나도 판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겨서 그것도 뒤집어서 찍게 되죠. 아니면 그 뒤에 위에다가 그대로 옮겨 찍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위에다가 그대로 찍어낼 때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판화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조각, 나무 조각에 고기를 쌓아놓고 법도에 따라 제사 지내는 사람이니 장수장. 장수는 전쟁에 나간다 해서 장차장. 시작. 장차장 또는 나갈장. 정리됐죠? 이렇게 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자, 조각 편자 형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뭐다? 육달을 있죠? 육달을. 그 다음에 여기에 마디촌자. 마디촌자가 들어가면 대체로 격식, 질서, 법과 관련된다고 얘기 들은 적 있어 없어요? 있지? 질서다, 법이다, 격식이다 할 때 뭐가 들어간다 같이? 마디촌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수장이다, 장차장이다. 그다음 뭐가 다시 시작? 나갈 장과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자라도 여기 알겠죠? 그래서 거기 격식에 맞춰서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수장, 장차장, 나아갈 장이다. 옛날에 이제 아무래도 전쟁에 나갈 때 그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또는 무사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뭔가 신께 기도를 드리고 나갈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출정식을 가질 때. 그럴 때 바로 아마 야전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다 판자를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격식에 맞춰 고기를 넣고 아마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까. 거기에서 연유돼서 나온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장이다, 장수장이다, 나아갈 장이다. 그런 제사를 지내는 사람 누가 주도하겠어? 장수가 주도하겠지. 그리고 전차 전쟁에 나아가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장차장이다, 나아갈 장자. 그래서 여러분들 배울 때 장차 나가야 할 그런 병사죠. 장병. 시작. 정전토에 나갈 병사니까 다 같이 장병. 장병 여러분!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다음에 장차 장자 써서 장래. 시작. 장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일취월장. 시작. 일취월장과 관련돼서 쓸 수 있겠다. 따라서 장병 또는 장래, 일취월장과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째에 있어서의 발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시작? 발족. 발족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발족은 사람의 발목, 정강이 그리고 무릎의 모양을 본떠서 주로 두루 발을 뜻한 보수글자로 주로 발족자를 쓰게 됩니다. 주로 이 발족자가 들어간 윗줄자 밥다, 차다, 밥다, 차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밥다, 차다 또는 독립적으로 쓸 때 어떤 의미도 갖냐면 넉넉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뭐도 같이 넉넉하다. 우리가 안 본 지족이 있어 없어? 있죠? 내 분수에 만족한다 할 때 이 족자를 만족할 족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족하다, 족하다, 그러면 척하다 라고 할 때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밥다, 차다, 족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발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죠. 발지자, 복사뼈 과자, 발자취 적자, 자취 적자, 뭐 길로자, 발바닥 척, 그다음에 발불발, 발불다, 발불천, 뛸도, 뛸야 어때요? 상당히 많이 발 족자가 들어가서 말 수 있죠. 아무래도 우리 신체와 관련된 것들이 제일 처음에 한자가 만들어질 때에 내 몸과 관련된 내용의 한자, 내 주변에 관련된 한자, 그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런 집에서 손과 관련된 이야기, 발과 관련된 이야기, 알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발과 관련된 이야기는 주로 밥다, 차다, 또는 더 나아가서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족하다, 시작. 족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주요 한자 익히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보니까 뭐가 나와요? 나같이 밟을 천, 행할 천자가 나오죠. 발을 해치도록 밟고 행하니 밟을 천, 행할 천.
됐습니까? 우리가 이걸 배운 적 있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가? 요거 하나 기억해 둔다면 한자와 관련돼서 요거 하나 기억해 두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가 창과자입니다. 무슨 과자? 창과. 시작. 창과. 그래서 이걸 배운 적 있지? 사람이 창을 들고 가서 해야 할 일은 뭐라고 했지? 사람이 창을 들고 가서 해야 할 일은 칠벌. 시작. 칠벌 했잖아. 칠벌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마도 정벌 들어봤어요? 가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서 쳐서 바르게 한다 해서 칠벌이 있고 그다음에 발을 정자 써서 정벌이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대마도 정벌. 기억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둘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 볼모가를 대해서 그 밑에 내가 연쇄 한자로서 했습니다. 자, 창이 쌓였다 해서 쌓일 전자. 그러죠? 쌓일 전자. 그리고 이 쌓인 것은, 창은 쌓인 것은 뭐다? 각각 사람들에게 창을 다 나눠줬겠지. 개인 무기로서 나눠줬겠지. 남은 것들을 어떻게 쌓아놓아야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 잔자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머지 전자도 된다. 그리고 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뭘로? 왜? 창을 2개 활용해서 죽였으니까 해칠잔, 잔인할 잔자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쌓이다, 나머지 또는 해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창과자 2개를 갖다가 올려놓은 건데 그 옆에 돈전자 봐봐. 앞에 쇠금자 있죠? 쇠가 쌓여있다. 쌓여있는 것은 돈이니 돈전. 다음에 동전 있습니까? 구리로 만든 돈이 다 있어 동전. 종이로 만든 다 있다 지전. 인생은 뭐다 시작 본전. 최근에 나왔던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 내용을 보니까 그 가수면 뭐 가수에 있어요. 나이가 좀 지긋지 되고 70대 정도 넘은 걸로 생각되는 가수가 있습니다. 훈이 나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어요? 훈이 나는 나. 훈이 난다. 시작. 훈이 난다. 누굴까요? 훈이 난다. 70대 정도 된 가수인데. 훈이 난다. 대체적으로 많은 그 노래를 작사, 작곡을 자기가 하죠. 수많은 노래를 많이 남겼던 가수입니다. 지금도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훈이 난다. 그렇죠. 우리 남학생 잘하는데. 나오나. 시작. 훈이 난다. 나오나. 실명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학생이 말을 해서 했어요. 그가 새로운 신곡을 발표했는데 우연히 유튜브를 확인하다가 뭐 그 가수가 신곡을 발표하고 새로운 앨범을 냈다 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삶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삶이라는 내용. 그러니까 자 결국 인생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 삶이란 이렇게 하면서 그 삶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가사 말이 돼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삶이란 플러스 마이너스. 시작. 때에 따라서는 플러스 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뭐 돼도 있다? 마이너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 그걸 따져봤대. 인생을 쭉 따져봤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한번 따져봤대. 좋은 일이 많았을까? 나쁜 일이 많았을까? 따져본 결과 본전이더라 라고 얘기하더라고. 알습니까? 본전. 그럴 때 본전이 가끔 나왔길래 본전이란 말. 본전. 인생은 무슨 칙이다? 시작. 본전칙이다 라는 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따져보니까 뭐에 닿지? 인생은 본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말씀이 이해됐죠? 그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내가 존중하는 이유는 70대라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평생을 살면서 가졌던 삶이라는 무엇인가를 갖다 고찰했을 때 아마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되기 된다. 우리는 한없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쁠 때도 있어 없어요? 있지. 어떤 사람도 나쁠 때가 있다고 생각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그잖아. 근데 인생을 딱 따져보니까 뭐냐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본전이라고. 알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매몰돼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생각하지 말라고. 알습니까? 또 내가 지금 만약 내 이루고자 하는 것들 다 이루어져서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또 행복한 사람이다. 또 그렇게까지 또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인생은 따지고 보면 다 나지? 본전이다. 슬픔과 기쁨을 따져보니까 무게가 같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본전이라고 하자. 내가 너무나 지나치게 해석해 준다 모르겠다. 알습니까? 후나님에게 또 내가 또 누를 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본전 잔자 있지? 이 뼈 앙상할 자 다 같이 뼈 앙상할 알자가 들어가면 죽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있지?
사람이 뼈가 앙상할 때 누워 있는 모습이야.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야. 알겠습니까? 딱 손을 보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육탈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뼈만 앙상하게 남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뼈 앙상알. 이 뼈 앙상알자가 들어가면 대체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 죽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집에 가서 열심히 써보죠. 선생님 저는 안 쓰는데요. 이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 써보라 이렇게죠. 자,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자, 잔인할 자 시작. 잔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잔인하다. 거기 보면 고륙상잔이란 말 있어 없어요? 고륙이라는 말은 동포요. 같은 동포끼리, 같은 민족끼리 뼈와 살을 나눈 존재가 동포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겪었죠? 6.25라는 동족 상잔을 겪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배들은 이 조개패자, 이 조개패자가 들어가면 조개패자 나중에 나오겠는데 조개패자 들어가면 재물, 화폐와 관련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개패자, 화물만, 화폐만, 돈만을 갖다 아는 물질만을 갖다 중시하는 여자는 좋다 나쁘다? 돈만 쌓아놓고 사는 사람, 돈만 쌓일 전자, 돈만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 존경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 천할천 시작. 천할천이다. 돈 버는 자는 천민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재벌들이 있어 없어? 네,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면 그들은 뭐다 일종의 과거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천민에 가깝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옛날에는 돈에 대한 경계를 중시했다. 뭐 오늘날은 좀 약간 평가가 달라졌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 천민, 천대, 천시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얕을천 시작. 자, 30분 했다가 쌓일 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30분 했다 쌓일 전자 들어가면 자, 옛날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왜 쌓일 전자에다가 물수자가 들어갔는데 왜 그렇다면 얕을 천자가 됐냐? 이거 생각해 봐. 상식으로 생각할 때 창이 물 바닥에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얕아지겠죠. 옛날에 전쟁 가운데 때에 따라서는 작전상 후퇴할 때가 있어. 후퇴하다 보니까 강이 가로막고 있어. 그 강을 건너려면 뭐 해야 돼? 깊어서 건널 수가 없어. 마땅히 배는 준비되지 않았어. 그럼 뭐 해야 돼? 가지고 있는 개인 화기 뭐가 있습니까? 창을 던지는 거죠.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창을 던져서 결국 상이 바닥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 물이 얕아지겠지? 그것을 밟고 건너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됐습니까? 이것을 얕을천. 그래서 뭐가 됐다? 얕을천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얕을천, 얕을박 써가지고 뭐다 같이? 천박 시작. 천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있습니다. 하나 기억해 둘 것이 뭐냐면 발족자가 있어. 발족자에다가 기도자에다가 새 초자를 썼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몇 개가 만났어? 세 개가 만나서 이루어진 글자죠. 발족자에다가 기도자에다가 그 다음에 새초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뤄서 만난 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게 뭘까요? 애캔데 깃을 갖고 있는 새는 먼저 아마도 날개를 갖고 있죠. 날개를 갖고 있는 새가 여러분들 걸어가는 모습 봤어 안 봤어? 두 발로 걷죠. 두 발로 가니까 뭐 이렇게 걸어갈 때도 있지만 턱턱턱 튀어가죠. 턱턱턱 튀어가지. 그래서 뛸 약자가 된 거야. 알겠습니까? 턱턱 뛰어간다. 뛸 약자. 턱턱턱 뛰어가잖아. 그런 점에서 볼 수 있죠. 뛸 약 시작. 뛸 약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의됐어요? 가끔 우리가 소나기가 떨어질 때 그 땅 표면을 보면 뭐예요? 마치 까치발처럼, 세 개나 까치발처럼 이렇게 턱 올라올 때 있죠, 비가 땅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턱 올라올 때 있잖아요. 까치발. 그런 것들처럼. 마치 이렇게 턱턱턱 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떤 것을 보면 첫 번째가 약동이죠, 약동. 약동한다. 약동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두 번째로 뭐죠? 나갈 진짜 서서 약진. 다 같이 약진한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세 번째가 시험에 가장 잘 나왔어. 세 번째가 도자가 뛸 도자야. 옆에가 조짐 조자. 뛸 조짐이 보인다 해서 뛸도. 그래서 도약한다 그래. 뭐라고 한다 시작? 도약. 그죠? 우리가 24년도에는 뭐 해야 돼요? 24년도에는 우리 인생이 도약하는 해를 맞아야 되겠지. 도약하는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2023년을 알차게 보내야 되겠지.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수업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년 불명 그래서 뭐가 있다? 도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발족자가 들어가는 내용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에 분별할 변자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했던 거 한자 익힐 수 있는 시간 주겠습니다. 12, 13, 14 다음에 14까지 했나? 12, 13, 14니까 3개 했죠? 자, 여기까지 빨리 한번 써봐요. 익힐 수 있는 시간 주겠습니다. 한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써놔요. 이게 써놓고 한꺼번에 써놓고 한번 써보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뜻을 뭔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죠. 한번 써봐요. 써봐. 자, 다 왔습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시결시, 감옥옥, 오곡, 인설판, 장수장, 나갈장, 장차장, 발불천, 시작. 발불천. 다 같이 시작. 잔인할 잔, 잔인할 잔. 야틀천, 열불천. 알겠습니까? 야틀천, 열불천. 돈전, 시작. 돈전. 뛸약. 되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둘 수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시험이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두라.
자, 그 다음에 분별할 뼈. 자, 분별할 뼈는 주로 짐승의 발자국 모양을 본떠, 발자국에 따라서 분별하다. 그래서 주로 밑줄자, 나누다. 시작. 나누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뭐다? 시작. 분별할 뼈 또는 뭐다? 하지? 나눌 변자다. 그래서 주로 켈체, 풀다석, 광택유, 번지, 번자는 뭐다? 시작. 분별할 뼈, 나눌 변자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한자 익히게 하겠습니다. 차례로 나누어 놓은 밭이니 차례번, 또 차례로 매긴 번지니 뭐다? 시작. 번지, 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분별 번자 밑에다 뭘 쓰니까 밭전자를 썼지. 분별할 변자에다 뭘 쓰니까 다 같이 밭전자를 갖다 쓰니까 뭐가 됐어? 분별하기 위해서 내 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뭘 붙여야 되겠어? 땅에 번을 붙였지. 그게 번지 번자라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 번지를 붙인 것은 일제 때 강화됐거든. 일제 때. 그래서 토지 수탈과 관련돼서 좀 더 땅을 효율적으로 뺏어가기 위해서 번지를 붙였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번지를 통해서 주소를 적었죠. 그래요. 그러다가 사실 그 번지는 보여 안 보여? 추상적 개념이잖아. 그런 점에서 요즘에 새로운 어떤 주소책에 의해서 2014년부터는 대체로 도로명, 건물명을 통해서 주소를 서로 바꿨죠. 이 됐습니까? 그래서 요즘 번지 많이 안 쓰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번지번 시작. 번지 번자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첫 번째 당번이 있어 없어요? 있죠. 당번이다 라는 거. 두 번째는 지번이다. 알죠? 땅의 그런 번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번자, 당번은 차례라는 뜻이야. 차례번자로 쓰인 것이고, 지번은 번지 번자로 쓰인 거야. 알겠죠? 네가 이번에 당번이야. 네가 할 차례야. 네 차례야. 그럴 때 당번이라고 할 때 번자, 그 밑줄에 놔. 차례번자가 밑줄이 안 돼 있는데 차례번자에다 밑줄 해 놓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번지 번자도 되고 뭐도 된다? 차례 번자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들어요. 자, 이게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시험에 잘 나왔던 건데, 분별할 변자, 분별할 변자에다가 여기에 들어가요. 엿볼 역자가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발음 요소를 고려한 공통 분문을 통해서 한자를 갖다 이해할 때 나오겠는데, 요거는 분별할 변자에다가 뭐가 있다 하지? 분별할 변자에다가 요게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그물망자에다 다양수를 행자가 들어갔어. 그물망자에다가 다양수를 행자 들어갔다. 이게 다양수를 행자야. 다양수를. 여러분들 신라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때 신자가 매울 신자야. 많다, 서 있다. 많이 서 있으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오늘도 나도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 수 있겠죠. 오늘은 약과죠. 그러나 또 나름대로 이제 오늘 수업 많이 들은 날은 9시간, 10시간을 계속 서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직업병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약간 보면 허리가 좋지 않습니다. 허리가 무거운 것을 들면 내가 그렇게 좀 허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좀 화분을 좀 옮겼더니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약해졌구나. 그래서 그나마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운동도 하니까 그러지. 그런 점에서 좀 약화되는 것이 있더라고. 이렇게 오래 서 있는 것 자체가 좀 그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매울 신자입니다. 뭐다 시자? 매울 신자. 그래서 신라면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 타고 갈 때도 뭔가 좀 오래 서 있으면 좀 힘들잖아. 그럴 때 위에 뭐라도 잡을 것이 있으면 좀 편해지죠. 좀 내 하중을, 내 몸무게를 갖다 분산시켜 주시잖아. 그대로 중력을 받고 있는 이 모습보다는 뭔가 잡고 있으면 이걸 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좀 덜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위에 뭔가 잡을 것을 놓는다. 이렇게 하나 밑줄 그으면 다행스러운 횡. 시작. 그렇게 생각하면 쉽잖아. 다행스러운 횡. 다 같이 시작. 다행스러운 횡자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냥 재밌게 하자는 얘기지. 다행스러운 이 정도는. 그래서 어떤 어거지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엿볼 역자야. 이게 뭐냐면 그물망자. 그물망자에다가 다행스러운 횡자죠. 내가 그물을 쳐놓고 거기에 내가 잡고자 하는 짐승, 먹잇감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를 뭐한다 이렇게 엿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엿볼역. 시작. 엿볼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분별하여, 엿보아 분별하여 뭐 할 때 있어? 이놈은 죄가 이러이러하니까 너는 더 있어야 돼. 이놈은 죄가 이러이러하니까 내보내. 그래서 풀석자가 된 거야. 풀석자. 알겠어요? 그래서 엿보아 풀어준다 뜻이야. 엿보아 분별하여 풀어준다. 풀석. 시작. 풀석. 그래서 석방할 때 쓰는 말이야. 석방. 그 다음 또 뭐다? 뭔가를 풀어서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석한다. 시작. 해석한다. 알겠지? 풀해자에다 풀석자 써서 해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가리고 엿보아 풀어주니 시작. 풀서. 그래서 다같이 해석방 또는 해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가도 되겠습니까? 손수입니다. 손수. 자, 제방변이라고 하고도 손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에 관한 이야기, 손에 관한 이야기는 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신체와 관련된 말들이 일단 1차적으로 그 신체와 관련된 일에 손과 발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과 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수가 변에 있을 때 모양입니다. 손수가 변에 있을 때, 변은 부수, 왼쪽에 있을 때를 변이라고 하죠.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주로 이제 제방변이라고 말하죠. 무슨 변? 제방변. 이 손수자가 들어가면 대체로 뭐예요? 손과 관련된 말이나 또는 손으로 잡다, 쥐다, 손으로 하는 일은 대체적으로 뭐와 관련되어 있다? 제방변, 손수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우리가 이 손수자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밑에 보면 칠타, 밭들승, 또는 잡을파, 뭐 미칠급이 있죠? 더 나가서 우리 배웠던 내용 뭐가 있죠? 여기다 사람이 뭘 들었다? 몽둥이, 창을 쥐고 있지. 뭐하기 위해서 쥐고 있어? 뭐하기 위해서? 던지기 위해서. 던질 투. 다 같이 던질 투. 그래서 우리가 투수할 때 투자가 바로 이걸 쓰는 거고, 투척하다 할 때 투자도 이 투를 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던질 투. 시작. 던질 투. 뭐가 들어가 있다면, 제방변이 들어가 있다면 대체적으로 손과 관련된 말 또는 쥐다, 잡다. 알겠죠? 이런 말로,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알아둬. 여러분들 그것도 표시 좀 해놔. 오늘 그 진도 끝나면 그 다음 번호에다가 한자 부수 2의 몇 번째 수업인지, 아마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이 몇 번째 수업일 것 같아? 세 번째야, 네 번째야? 네 번째 아닌가? 세 번째인가? 첫 번째는 첫 주에는 한자 원리, 한자에 대한 생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시간에 한자 부수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리고 지난주에 한자 부수 2, 한자 부수 3에 대해서 얘기했지. 이번 주에 한자 부수 네 번째 아닌가? 날짜상으로 세 번째인가? 날짜상으로는 세 번째지. 한자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한자 쭉 배웠잖아. 지난주 배웠지? 이번 주도 했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시간이 한자 부수 네 번째 시간 아닌가? 세 번째인가? 세 번째인데, 아니, 시간으로 2시간, 2시간씩 했으니까. 영상에 올릴 때. 순서를 누르면 첫 주, 두 번째, 6시간 했잖아, 총. 이번까지 합치면 6시간이죠? 이번까지 합치면 5시간이겠구나. 1시간만 하니까, 5시간이면. 네 번째 맞죠? 첫 번째가 한선 생성 원리가 첫 번째니까, 두 번째가 필수 부수부터 했잖아. 그냥 네 번째가 맞다. 그 순서 때문에. 왜냐하면 그 영상 올릴 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고 좀 있으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 오늘 끝나고 나서 다음은 뭐다? 몇 번째? 5번째. 그것도 써놓으라고. 그래야 여러분들, 선생님, 이게 5번째예요. 이렇게 말 좀 해주면 내가 여러분들 꼭 기록하는 거 있어. 동영상 몇 번째 찍었다. 왜냐면 그 순서대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갈 수 있는 가운데 오늘은 손수까지만 할 테니까. 알겠습니까? 손수. 그래서 잘 봅시다. 손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손으로 뱀을 잡으니 무슨 파? 시작. 잡을 파. 뱀파자 들어가 있지. 먹이 물은 뱀입니다. 먹이 물은 뱀. 먹이를 갖다 이게 물었잖아 지금. 있죠? 그래 뱀파. 시작. 뱀파. 먹이를 갖다 문 뱀. 또는 어떻게 보면 눈만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 어떤 뱀의 모습을 좀 형상화시켰다 할 수 있죠. 뱀파. 시작. 뱀파. 뱀파이. 뱀파. 다 같이 시작. 뱀파. 자, 근데 그 뱀을 뭘로 잡았어? 손으로 잡았다 해서 잡는 행위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음은 파에서 따왔고 앞에 제방변에서 뜻을 따와서 잡을 파. 다 같이 잡을 파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잡을 파자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해했던 것이 뭐냐면 요거 있죠. 제방변에다가 이게 들어간 거 있어. 여러분 교재도 보면 여기 들어간 거 있죠. 약간 좀 어려운데 이 제방변에다가 플러스 몸시자에다가 플러스 이를 지자가 들어가 있어. 따라서 내 몸이 이르는 곳이 어디지?
여러분들 이 시간 끝나면 물론 여기 좀 이따 공부하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데는 어디지? 다시 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집옥자야. 시작. 집옥. 알겠죠? 집옥. 다 같이 시작. 집. 여러분들의 몸이 이르는 곳은 어디다? 집이다. 어디 갔다가도 반드시 가야 할 곳은 뭐다지? 집에 이르는 거죠. 알겠지? 내 몸이 있는 곳은 쉴 곳은 집이다. 집옥자야. 그럼 집에서 어떻게 돼요? 집에서 여러분들 주인이죠.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잡고 있지. 그래. 그래서 파악할 악자가 된 거야. 잡을라. 그래서 파악. 시작. 파악. 거기 뭐 첫 번째 파악이지, 파악. 근데 이제 돼 있어요? 왜 잡을 악자가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여러분들 주인이잖아.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 그래. 내가 잡지.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잡을 악. 그래서 파악한다라는 말이죠. 파악됐어 라는 것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다 잡았다는 거야. 아십니까? 파악했어. 이해했어. 뭐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악이라는 말. 그 다음에 손에 망치를 들고 못을 치니 칠타. 시작. 칠타. 그래서 타파. 깨질 팔자. 깨틀 팔자입니다. 돌석자가 있는데 돌석자에다가 가죽핏자를 썼지. 돌석자에다가 가죽핏자를 쓰면 대부분 돌이 어디 부분이 부스러지죠? 속부터 부스러져, 겉부터 부스러져. 겉부터 부스러지기 시작하잖아. 그래. 그래서 깨어졌다 할 때 깨질 파.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어제 큰일 날 뻔 알았어요. 우리 딸이 주방에서 그릇을 내다가 저녁에 그릇을 내다가 그만큼 그릇이 떨어졌어요. 유리 케이스가 있는 유리 그것도 막 반찬 같은 거 넣고 있다나 그러죠. 그런 것들인데 그게 확 싱크대에 맞고 방바닥 떨어지면서 근데 싱크대에 1차 막 충격받으면서 깨졌어요. 깨진 것이 다시 재차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밑에 누가 있었어? 내 딸이 발을 갖다 대고 있었잖아. 근데 그 깨진 것이 떨어지면서 다행인데 만약에 발등을 찍었다면 그죠? 병원에 실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마치 깨진 것이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 딸을 약간 배기는 했어요. 세 군데를 약간 살짝 배기는데 한쪽은 좀 약간 심하게 뱄어요. 근데 피가 막 나오는데 좀 순간 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응급조치하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괜찮걸래. 다행이다 생각. 만약에 그것이 떨어진 것이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발등을 찍었다면 지금 생각하면 아찔했죠. 그 위험한 순간 선택. 알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찔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간에 깨트릴파. 시작. 깨트릴파자 관련해서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타파한다. 뭐 한다? 시작. 타파한다. 옆에는 뭘까? 옆에를 갖다 이야기하죠. 치명타. 그렇죠? 치명타와 관련됐다. 뭐가 관련됐다? 치명타와 관련됐다. 이해됐죠? 잘 알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손에 망치를 들고 못을 치는 칠타. 치명타 할 때 진짜 아무튼 이 제방변이 들어가면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빨리 외웁니다. 다 외웠습니까? 또 여러분들 프린터 나눠주고 몇 번까지 있어요?
21페이지까지 있습니까? 21페이지까지 보면 이제 변에 대한 부수를 다 배우게 되고 그 노래가 있죠. 자, 우리가 시작 전에 한번 부르고 끝날 때 부른다고 했었는데 일단 한번 불러볼까요? 노래. 자, 변에 관한 부수 암기 노래. 보입니까? 매번 불러야 우리가 또 익혀지죠. 자, 어머니 은혜에 맞춰서 부른다고 했죠? 한번 불러봤죠? 기억납니까? 이제는 지난 시간보다는 좀 더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에?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일어설라고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21페이지 있잖아, 21페이지. 어머니의 은혜에 맞춰서. 22페이지인가? 25페이지. 미안합니다. 맞아. 25페이지. 미안합니다. 25페이지에 나옵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수변, 삼수변, 인변, 두인변, 보일시변, 구수록변, 육달올변, 오세변, 언덕부변, 앙상알, 벼화변, 개사슴녹변, 조각변, 발조, 분별할변, 손수변, 소우변, 신방변, 실사변, 쌀미벌레치. 자, 시작. 분별할변, 손수변, 소우변, 신방변, 실사변, 쌀미벌레치. 알겠죠? 좀 외워야 돼. 알겠지? 그래야 이제 그 부수를 떠올리면서 해당되는 의미와 한자에 대해서 연상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주모. 자, 시작. 차례번, 번지번. 풀석, 시작. 풀석, 석방할 때. 잡을파, 잡으락. 칠타, 시작. 칠타. 야털천, 열불천. 돈전, 발불천. 장수장, 장차장, 나갈장. 인사할판. 감옥옥, 시기할시. 번지번, 차례번. 풀석, 오곡, 장수장, 나갈장, 장차장. 잔인할장, 얄부천, 열불천. 돈전, 뜰약, 시작. 뜰약, 약진하다, 약동하다. 알겠습니까? 이런 말들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었겠죠. 자, 오늘 몇 번까지 했어요, 다 같이? 16번까지 했으니까 다음에는 몇 번부터 하면 돼? 17번부터 하면 되지. 17번이 몇 번째가 되는 거야? 이제 5회가 되는다? 그래요.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여기까지 배운 내용들 쌓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적고 나가야 2단계가 쉬워지고 3단계도 쉬워집니다. 오늘 내 개인적 사정 때문에 아침 일찍 나오기 위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는 정상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